가보도록 합시다. 자, 평행이동입니다. 자,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이야, 이동. 네, 이동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동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수하를 들었을 때도 그렇고 다른 부분들을 들을 때마다도 마찬가지 재현이가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수학에서 쌤이 가르쳐주는 방식에서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직접 해보는 거야. 하나하나 손수 다. 근데 그렇다고 그게 완성형이 아니라 그건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자, 그래서 문제 모양 보시면은 평행이동 x, y가 x 플러스 4, y 빼기 9가 되었대. 그럼 결국은 이 문제에서 하고 싶은 말은 x축의 방향으로 그대로 4만큼 이동한 거고, 같은 방식으로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9만큼 이동을 한 거라고. 아니 이걸 가지고 뭐 다른 맘 먹을 이유가 없잖아. 그냥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이동했으니까 이 점 자체가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이동하면 그대로 2,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9만큼 이동하면 그대로 마이너스 8. 끝. 이게 다라고. 특별하게 얘기한 건 없죠. 그래서 이 점이 어떻대? 이 직선의 위로 움직인대. 그러니까 이 직선이 결국은, 자 봐봐, 주어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요. 점이 주어면은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직선이 주어면은 직선이 이 점을 지난다고 표현을 해요. 둘은 같은 표현이고 뭐 해줄 거예요? 대입. 그럼 2a 더하기 2의 값은 마이너스 8이 되겠고, 넘어가면은 a 값이 마이너스 5가 만들어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그냥 똑같이 진행을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래프를 이동을 할 때는 우리가 예전에 2차 함수를 배웠을 때처럼 x축의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은 이렇게 뺐단 말이야, 2차 함수를 할 때는.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것은 y좌표는 이 뒤에다 그냥 붙였잖아. 근데 사실 붙인 것도 아니야. 넘어가면은 똑같이 x좌표, y좌표도 동일하게 뺀 상태라는 거지. 근데 원도 배웠잖아, 우리가. 그치? 거기서 사용하는 똑같은 스킬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x 대신에 x좌표의 a만큼, 또한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했으니까 보이는 것처럼 이동한 만큼을 빼주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읽어냈더니 이 직선이 원점을 지날 때라고 했으니까 0,0 그대로 대입을 했더니 마이너스 5a 빼기 15가 0이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되냐면은 얼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서 요걸 쓰면서도 이미 원점을 지날 때는 봐야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제 원점 0,0을 대입할 때는 한 번 더 확인하면서 해주는 느낌이 필요해. 그래야 잔실수가 진짜 사라진다는 거. 항상 얘기하지만 모든 해결은 문제에서 할 수 있다는 거, 문제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쉬워. 내가 빨리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다 마지막 시간인데 그래도 이제 넘길 거 다 넘기지 않고 끝까지 정리를 해주려고 하는데, 요번 거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어렵게 막 잡을 건 없다. x, y가 이렇게 뭐를 이동한 거야? 점을 이동한 거야. f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는 이만큼, y축의 방향은 마이너스 5만큼 이동을 한 상태고, 원이 나왔네. 원이 나왔으면 당연히 뭐를 먼저 해야 돼? 정리를 해서 표준형 먼저 정확하게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반대쪽에 5-a가 만들어지겠고,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평행이동은 절대 뭐 하지 않는다? 반지름이 변하지 않는다. 아니 이동하는데 반지름이 변하면서 이동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냥 무조건 같이 가져가고, 그래서 모양을 봤을 때 이미 얘는 3이므로 a 값은 2일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원 자체가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정리가 x 빼기 2 여기도 똑같이 y 더하기 5까지 정리를 맞춰주시면 된다는 거. 계산하면은 식정리가 x제곱이고 여기가 y 더하기 4의 완전제곱이 되므로 보이는 b의 값은 그대로 4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빼라고 했으니까 결과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자, 근데 여기서 이동이 꼭 정리를 한 다음에 해야 하는 건 아니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그대로 x 자리에다가 x 플러스 1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자고 이렇게.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했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빼주고. 요거 계산하면 돼. 그러면 y는 x제곱 더하기 2x니까 더하기 6x 더하기 1, 5 넘으면 6 더하기 m 더하기 6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같아지려면 n의 값이 6이면서 m의 값이 마이너스 3이 돼주면 되겠죠. 둘을 합하면 당연히 뭐 3이 되시겠고. 평행이동은 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 변하지 않습니다, 틀이. 이때 필기가 있어요. 대칭이동입니다. 여기다가 a, p 여기다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그때 어떠한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표야 표를 만들 거예요.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 대칭. 준이 동생 있다고요? 몇 학년? 이제 올라가? 여동생? 남동생? 동생이랑 얘기, 동생이랑 얘기를 거의 안 해서. 자, 일단 가볼게요. x축 대칭인데 뭐예요? y좌표의 부호가 반대. x축 대칭, y축 대칭은 x좌표의 부호가 반대. 원점 대칭은 둘 다 반대. 마찬가지로 y는 x 대칭은 이렇게. 자, 그거랑 똑같이 그래프의 형태도 x축 대칭 이동을 하면은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 y축 대칭은 x 대신 마이너스. 그러니까 부호가 x가 바뀌는 거고, 이 녀석도 똑같이 둘 다 바뀌게 된다. 마찬가지 y는 x 대칭은 x랑 y를 바꿔준 꼴이 되고요. 사실 요 정도까지는 할 얘기는 다 했는데 조금 더 정리를 해주면 요 모양이 좀 익숙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 다 반대, 마지막 정리 f의 y, x라고. 오늘 내용은 이게 다야. 저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있는 그대로 지시사항만 따라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점과 좌표가 나오는 이 단원 자체가 이제 우리가 근해분리 마지막에 이제 한 타임 좀 길게 했던 거, 그것부터 생각해보면은 하나하나 따라가자. a, b를 x축에, 그러니까 읽고 하자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대. 그러면 y좌표의 부호가 반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은 x좌표랑 y좌표가 바뀌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했더니 좌표가 얘가 됐다고 하니까 B의 값이 3, A 값이 당연히 4가 되는 것까지 볼 수 있겠죠. 하라는 대로 해주면 돼. 읽어주고서.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지현이 그 부분을 잘 해주고 있는 거거든. 지현이 보면은. 그러니까 해달라는 대로만 해주면은 진행할 수 있는 만큼이 일단은 딱 그대로 똑같이 나가죠. 그러니까 그게 다 일단 기본은 이거야. 해달라는 대로만 해달라는 거야. 그걸로 만들 수 있는 고등학교 점수가 75점이야. 고등학교 점수가. 근데 평균이 70이 안 돼. 무슨 말이야? 하라는 대로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 것도 그렇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읽은 대로 하면 돼. 기술은 연습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냥 해달라는 대로만 하자. 물론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그거대로 다른 방식이고. 다시 한 번 더. 뭐가 떴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3,9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로 옮기는. 자, 그러면은 y좌표의 부호가 반대가 됐으니까 이 대칭 이동은 x축 대칭 이동이 될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x축 대칭 이동은 다시 한번 y좌표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니까 여기도 똑같이 플러스 2y 대신 마이너스 2y만 등장시키면 되겠죠. 계산해 주시면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원이 좀 신경 써야 되는 파트가 많은 게 결국은 여러 가지의 그림들을 이제 그려보기도 하고 상황을 이미 다 이해해 놔야 돼. 그게 어려운 거거든 결국은. 그럼 다시 중심의 좌표가 3, 마이너스 2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원은 원자체는 x 빼기 3의 완전제곱하고 y 더하기 2의 전체제곱 잡아주고 그 상태에서 반지름이 r이니까 r제곱일 때 이 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으니까 y좌표의 부호가 반대가 될 것이고 그럼 여기다 가볍게 갈게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뿅 들어가면 되겠네. 그럼 시정리 다시 해볼까요? x좌표는 그대로고 y 빼기 2의 전체제곱이 r제곱인 것까지. 근데 뭐래? 그게 4,5를 지난대. 대입 4, 5 대입하면 r제곱이 10. 그래서 r의 값은 루트 10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포물선을 y축에 대해서 대칭해도 근데 사실 이 부분의 문제는 중3 과정에도 비슷하게 있거든. 그때 완벽하게 지은이가 기억한다면은 쓰셔도 괜찮아. 그러니까 x축 대칭이나 y축 대칭이 중3 과정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가요. 물론 일반형으로 주겠지만 표준형인 x 빼기 3의 완전제곱 더하기 뭐 3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대. 2라고 한번 해보자. 이 친구가 x축 대칭이래. 그럼 어떻게 돼? 꼭지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2가 되면서 그러면서 x제곱의 개수의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딱 이렇게 모양은 똑같을 거. 근데 그 과정이 x축 대칭이면 y에다가 마이너스를 한 거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정리해주면 쭉. 한 번 더. 만약에 이 친구가 y축 대칭이라고 하면 그래프는 이렇게 방식이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꼭지점의 x좌표만 반대로 움직였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일단은 중3 때까지 사용을 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일단은 기억해주는 게 중요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럼 다시 가볼게요. 우리는 여기서는 대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부호 바꾸고 정리하는 걸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x좌표 부호 반대로 해주면은 y는 x제곱 더하기 4ax 플러스 4가 되겠고 이 포물선의 꼭지점이 이 녀석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꼭지점을 구하기 위해 표준형 진행을 합시다. y는 x 더하기 2a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더하기 4까지 만들어지겠죠. 그럼 꼭지점 자체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a 제곱 더하기 4인 상황이니까 그대로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2가 마이너스 4a 제곱 더하기 4가 되겠고 좌변으로 넘겨주면 4a 제곱 마이너스 2a 빼기 2는 0 아이고 2a 제곱 마이너스 a 빼기 1은 0 2, 1, 1, 1 마이너스 여기다 치니까 a는 1이 되는 걸 볼 수 있게 돼요.
괄호와 중간의 연산 다 안 써도 괜찮아. 찝찝하지? 근데 시간이 없어.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쌤이 항상 맨날 얘기하는 게 모든 반대에서 얘기하는 게 수학은 절대 시간이 부족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까 적었던 점수 75점까지야. 이걸 만드는 데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 근데 이걸 못 만드니까 문제인 거지. 근데 이 이상은 시간이 부족해. 그래서 쓸 거면 진짜 막 기를 쓰고 막 계속 빨리 풀든가. 결국은 그런 느낌인 거고. 근데 그건 마저도 한 문제를 버벅거림 없이 끝까지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시간이 부족하진 않아. 그거 가지고는 또. 일단 아이고 그냥 그대로 지겨워라 하고 하시면 돼요. 3,1을 y는 x 대칭했으니까 a, 3이 됐겠고, 그리고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으니까 그대로 빼주고,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니까 그대로 6병. 그럼 요게 같아지려면은 만족하는 a가 6, 그대로 b의 값은 6이니까 빼주면 무효 0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이번 친구는 a,4라고 하는 녀석을 2,3에 대해서 대칭으로 이동을 시켰더니 그게 마이너스 5,p였대. 대칭이 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 여기 거리가 같다는 얘기겠지. 근데 물론 이걸 가지고서 a,4와 2,3을 2대1로 외분한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외분되면 공식을 쓰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바꿔서 중점으로 갑시다. 중점 가면은 2분의 2의 합이니까 a 값이 9, b의 값이 2가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여기 곱해주면 9이 18이 되겠죠. 확실히 가볍죠, 여기까지? 오늘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서 11번 스페셜한 것도 보여주도록 할게. 이번에는 직선에 대해서 마이너스 2,9라는 점과 4,15라는 점에 대해서 얘네들이 대칭이래. 근데 여기서 대칭이라는 얘기는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직이등분선이라는 개념이랑 일치합니다. 결국은 둘의 중점을 지나야 하고, 중점은 2분의 2의 합 1,12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또한 이 녀석의 기울기를 구해주면은 얘 빼기 얘 6분의 얘 빼기 얘 6이니까 얘의 기울기가 1이 되거든. 됐죠? 그럼 직선의 방정식이 y는 1 괄호열고 x 빼기 1 플러스 10이니까 y는 x 더하기 11까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ab가 나왔고, 뭐지? 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구나. 쏘리.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변하면 13이 되겠죠? 쏘리. 그리고 곱해주면은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 네, 여기서 이제 쌤이 던져주려고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자, 두 가지를 보여줄게. 내가 일단은 만약 좌표에서 이렇게 잡을게. y는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마이너스 1,7이라고 하는 점이 대칭이 되면은 몇인지를 궁금해하는 문제가 나왔어. 됐죠? 그럼 이제 똑같이 들어가면 된다는 거야. 원래는 얘가 마이너스 1,7인 상황이잖아. 그럼 여기가 a, b인 상태에서 일단 둘의 기울기를 구해. a 플러스 1분의 b 빼기 7이 기울기 마이너스 1이어야 돼, 하나. 그리고서 둘의 중점인 2분의 a 빼기 1, 2분의 b 플러스 7이 얘를 지나야 되니까 2분의 a 빼기 1 플러스 3이 2분의 b 플러스 7이어서 연립을 하면 돼. 똑같은 말이지.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얘가 y는 x 플러스 3이니까 밑으로 3칸을 내려봐. 그럼 얘도 밑으로 3칸 내려가면 마이너스 1,4가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1,4를 대칭하면 어떻게 돼? 당연히 4, 마이너스 1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다시 올리라는 거야. 세 칸을. 그럼 4,2가 돼. 간단하지? 빠르지? 분명히. 근데 여기서 우리가 4, 마이너스 1을 만들어 줄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1,7이라는 녀석을 가지고서 4,2를 만들어, 4,2라고 하는 대칭인 친구를 찾아가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 이건 이제 나중에 해주는데, 이런 예시들이 존재한다는 거야. 엄청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다시 봐봐. 문제가 마이너스 1,7이 y는 x 더하기 3에 대해서 대칭일 때를 물어보는 문제잖아. 그래서 갈게요. y 자리에다가 7을 대입을 해봐. 그럼 x가 뭐야? 4야. x 자리에 마이너스를 대입해봐. 그럼 y가 뭐가 나와? 2야. 끝. 근데 이건 유일한 이렇게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까지는 그렇게 빠르게 정리를 해주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근데 고등학교 과정으로 넘어가서 특히나 수상 파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특정한다면,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일 때밖에 못해. 이거는 마이너스 1일 때야. 근데 그 원리 자체가 y에다가 대입해서 x 값을 잡아내고 x에다 대입을 해서 y 값을 잡아내는 이런 방법이 존재한다는 거야. 이런 걸 다 챙겨서 가지고 가야 돼. 그래야지 다른 애들 1분 걸릴 걸 우리 혼자 5초 걸려서 정리를 하는 거지.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준 이유는 익히라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들도 가지고 이런 방법들이 존재를 하고 그런 것들 따라가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런 경우들이 나오면은 외워야 되는데 시험 기간 전에 이미 내가 이 문제를 원래부터 풀 줄 알아. 그럼 쌤이 이걸 알려줬을 때 효과가 있겠지만 원래 이걸 못해. 나중에 시험 전날 이것만 알려줘. 이거 알아볼 것 같아. 가서 못 알아봐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재현이도 계속 그 비슷한 얘기를 시험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 시험 봤을 때도 그렇고 알아봐야 돼. 근데 알아본 상태에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풀지에 대한 아이디어만 떠올리면 되고, 이번에 우리 좀 지나서 기억 안 날 수도 있지만 기말고사 대비했을 때 아까웠잖아 그거. 땡땡땡. 그지? 그냥 똑같이 풀면 똑같이 그냥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했는데 분명히.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한 대로만 이제 우리는 해주면 되는 거고 그걸 믿고 들어가야 돼. 네가 외운 것도 믿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지현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플러스 내가 3학년 1학기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제일 큰 틀은 다른 게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대로 그러니까 네가 공부한 대로만 풀면 다 맞을 수 있어. 우리 질문한 것들도 다 그렇잖아 사실. 다 할 수 있는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해. 준이 네 스타일이 너도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부도 똑같이 그런 스타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야. 너만의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이나 가지고 있는 그런 스타일들, 모든 그 행동들, 그런 것들에다가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 자꾸 선입견을 주지 말고 수학은 더 거침없이 해. 잘 한단 말이야. 잘 하고 있고. 응?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신있게 해. 잘하니까.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했지만 본대로. 자, 포켓볼 쳐봤니? 안 쳐봤어? 당구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아? 오다가다 TV 같은 데서 본 적 없어? 공도 이렇게 쫙 굴러가는 빨간색, 노란색 막 이런 거. 근데 이제 당구 중에 보면은 이제 사구라고 하는 당구가 있어. 말 그대로 4개의 공을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공이 이렇게 4개가 있어가지고 흰색 공, 이제 노란색 공, 그리고 빨간색 공 2개가 있는데 빨간색 공 2개를 딱딱 맞추면 1점이야. 2개를. 하나만 맞추는 거 쉽잖아. 그러니까 2개를 맞으면 이제 1점이 되는 거고 연속으로 맞추면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공들이 있는데 여기 내가 맞추려고 하는 공이 이렇게 딱 있네? 딱 있어? 근데 내 공이 여기 있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이렇게 딱 쏘면 되잖아. 맞지? 근데 여기서 공을 막고 있네 이렇게. 그럼 그렇게 칠 수 없잖아. 그럼 당연히 상식적으로 어떻게 쳐? 이렇게 튕겨서 치겠지. 그럼 튕겨서 칠 때 요령은 아무데나 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아무리 쳐도 여긴 아닐 거 아니야. 왜냐면 이제 들어가는 입사각에 대해서 반사각이 똑같을 거니까 여기 각도들을 보고서 움직일 텐데, 그럼 어디를 치면 되냐? 바로
이 반대쪽에 똑같은 당분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쯤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나서 얘를 향해 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이렇게 가겠지. 이게 당구의 제일 기본 원리야. 당구의 제일 기본 원리. 그 문제야. 근데 이걸 하려면은 우선적으로 알아봐야 하는데 어떤 걸 알아보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냐면은 이거. 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다른 시간에도 직선이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이런 거 보여줬고 수학 시간에도 무리함수 이렇게 정리가 될 때 교점의 개수가 뭐 이렇게 될 때 여러 가지 막 엄청나게 그리면서 몇 개인지 다 훑고 가자고 얘기를 했잖아. 그죠? 그런 거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상황들이 다 이해가 돼줘야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체크하고 들어가야 돼. 너는 안 돼. 근데 나도 알아. 근데 할 줄은 알아야 한다고. 해봐야 하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을 구한다고 했는데 P가 X축 위의 점이잖아. 그리고 원하는 건 두 길이의 합의 최소라며. 그럼 이렇게 가는 게 최소가 될 수 있을까? 좀 멀지 않아? 그래도 기왕이면 가운데거나 갔다 오는 것도 좀 무리지. 최소가 되고 싶다며.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AP와 BP에 대한 최소가 되려면은 이 중 이 가운데 있는 누군가 어딘가 하나일 거라고 일단. 분명히 그럴 것이라고. 그래서 일단 따라갈 건데 그게 어딘지를 찾아가는 과정이야. 자, 나 이거 뭐 하나 물어볼 거야 이 중간에.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면 이 보이는 A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도록 할게요. A'이라고 하는 선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 지금 X축을 기준으로 A점과 A'이라고 하는 두 점이 지금 보이는 거잖아. 그치? 이 상태에서 이렇게 연결, 여기가 직각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내가 여기 X축에 있는 아무거나 한번 점을 여기를 한번 체크해 볼게. 그리고 이렇게 A랑 A'까지 연결을 할게.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일단 대칭이니까 여기랑 여기는 같고 여기가 직각이야. 그럼 이 위에 있는 이 삼각형과 아래에 있는 이 삼각형은 합동이야. 무슨 합동? 좋아요. SAS 합동이 되겠고 여기 끼임각해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됐죠? 그럼 내가 만약에 삼각형을 이렇게 발생시킨다고 하면 그래도 합동이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삼각형을 이렇게 발생시킨다고 해도 합동이고 이렇게 해도 합동이라는 거야. 무조건 대칭인 점에 대해서 기준으로 어디 점을 체크를 하더라도 연결지면 무조건 위아래는 합동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돼? 무조건 이 길이가 모두 다 같아. 어디여도. 오케이? 그럼 자, 문제가 바뀌었어요. 원래는 B부터 X축까지 들렸다가 이렇게 거리의 합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거리의 합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차피 여기 위에 어디 점으로부터 A'까지 연결을 하나 A까지 연결을 하나 어떻다고 했어요? 똑같다고 했지. 그러면은 튕겨서 올라가는 느낌을 갖지 말고 이렇게 들렸다가 이쪽으로 가자. A' 쪽으로.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거리인 거잖아. 즉 식을 정리를 해보면 이런 느낌이야. 선분 BP 플러스 선분 AP에 대한 길이는 결국은 선분 BP 플러스 선분 A'P와 같다고. 이유는 합동에 의해서. 자, 근데 우리는 BP 플러스 A'P라고 하는 길이의 값은 무조건 이렇게 들렸다 가는 건데 제일 짧은 거리는 뭐겠어? 일직선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거리는 무조건 A'B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최단 거리고 들렸다 가는 게 무조건 멀거든. 그럼 이제 뭘 구하면 돼? 우리는 3,-1과 -2,4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된다고. 거리 구해주시면은 정리가 5루트 2라고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최소값이 5루트 2가 돼요. 이게 우리가 일단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지금 우리가 1월달부터 거진 1월달 정도부터 이제 달리기를 시작해가지고 우리 딱 1월 땡하고 시작했나? 12월 말에 시작했나? 기억나?
이게 보통 15강, 16강 정도가 들거든.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이면은 한 세 번 정도 더 했으니까 앞에 더 했겠네. 아, 뭐 여기도 있구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횟수가 되는데 모든 고등학교 과정은 한 두 달로 끝낼 수 있어. 특강 기간에는 조금 잘라서 한 달로 끊어내고 있지만 그건 좀 한계가 있어. 어쩔 수가 없는 게 그렇다고 해서 반절만 할 수는 없잖아. 그래도 한번 잘 훑어야지. 그러니까 내용이 주된 내용들만 이제 정리를 해서 훑어주고 있는 건데 일단은 내용 진도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다야. 더 이상 더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이 그냥 이 상태 그대로 계속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나와지냐면은 우리가 이전이가 문제를 풀 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뿐인 거지. 그게 다야. 이상도 이하도 없고 그냥 딱 그 정도. 그냥 어려운 문제를 더 만들 수 있다. 근데 지금 그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내려면은 일단 여기 있는 유형들은 싹 다 외워야 돼. 알고 있어야 하고. 그래서 오늘 진도 정리는 뭐 오늘 마무리가 되어서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 얘기했던 것처럼 모의고사를 들어가는데 요거까지는 그러니까 좀 고민을 한 게 모의고사를 좀 진행을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시간도 어쨌건 남긴 하니까 근데 유형 리뷰도 좀 많이 지금 벼있잖아. 그것도 천천히 진행해줘. 지금 모의고사는 나가도 어차피 숙제가 없을 거거든. 그 사이에 숙제하면서 질문 있으면 그거는 다 받아줄 테니까. 요번에도 여유 되면은 뒤에 좀 맞춰가지고 해보고 금요일날도 당분간 지금 봤을 때는 나도 지금 다음 주에 다시 스케줄을 얘기를 해주는데 이때부터 이제 보충 우리 바로 들어갈지 말지는 좀 보고 얘기는 해주는데 일단 그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해주고 그래서 일단 오늘도 똑같이 예제 부분 들어갔다가 정리해주면서 나가보고 다음 주에 한번 모의고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진도는 7일부터 시작을 다시 할 거고 이때부터 3학년 1학기 거 이제 다시 출발을 할 거고 오케이? 요 교재는 버리지 말고 계속 그러니까 답지 정도는 버려도 괜찮아. 근데 그건 뭐 편한 대로 하시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인데 이게 라이트 센인데 그 학부모님들이 이제 많이들 의아해하는 게 라이트면 쉬운 거 아니냐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교재를 살펴봐도 완전 심화 교재를 제외하고는 지금 라이트에서 나온 내용만 할 줄 알아.